복습할게.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중화반응 수업을 해서 오늘은 문제를 좀 풀면서 정리할 거니까 어려운 문제도 다 풀게요. 그래서 일단 중화반응부터 먼저 해야 돼서 책은 236페이지부터.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아서 천천히 풀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924번부터 보시면 이제 중화반응에 대한 어떤 설명이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중화반응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중화점이거든요. 중화점.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중화점이다라고 표현하면은 그냥 모델을 하나 해볼게. 예로 해볼게. 예를 들면 산하고 염기하고 만났을 때 H 플러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자, 이렇게 이제 이온이 몇 종류가 있냐면 4종류가 있거든. 그럼 4종류가 있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중화점이다 라고 표현하면은 저번에 이제 시간에 얘기했듯이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야. 수용에 관해. 그러니까 반드시 얘네는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는 이제 구경꾼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얘네는 수용액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중화점이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중화점에는 얘는 없고 얘는 없고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값을 갖고 있는데 서로 개수가 이렇게 서로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러면 어쨌든 중화점이라고 해도 수용액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거야? 어떤 이온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수용액 안에 어떤 이온들이 존재한다는 건 전류가 뭐 하는 거야? 전류가 이제 흐른다라고 볼 수 있겠지. 아이고, 씨. 그래서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이제 틀린 말이겠죠. 저 전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른 문제 풀면서 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화점에서는 혼합용의 온도가 제일 낮냐라고 했을 때 중화 반응을 하면 이게 산하고 염기하고 뭐 하기 때문에 반응에서 물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중화점에서는 혼합용의 온도가 가장 뭐하다? 가장 낮은 게 아니고 가장 높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중화점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지시학 뭐가 된다? 지시학이 색변하는 걸로 이제 중화점을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3번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또 틀린 건데, 4번에서 보시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산의 양이온이랑 염기의 음이온을 만나서 염이 생기냐 이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가 만나면 이게 무슨 이온이니까? 알자 이온이야. 그리고 얘하고 만나는 게 구경꾼 이온이고 얘네들이 만나는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정확하게 고치면 산의 무슨 이온이랑 산의 음이온이랑 염기에 뭐가 만나야지? 양이온. 이게 만나면 보통 우리는 이제 염이 생성된다는데 언제 만나, 얘들아? 언제 만나? 물이 다 날아가면 만날 수 있어요. 얘네는 어차피 항상 물 속에 무슨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이 얘네들이 서로 만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중화 반응을 시킨 그 수용액이 있었을 때 거기서 물을 다 증발시키면 그때 비로소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을 통해서 딱 만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염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니까 여기 포지션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5번에 같은 부피의 산과 염기가 만나면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라 했는데,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부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피 안에 예를 들면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 보기가 맞으려고 하면 좀 표현을 바꾸면 예를 들면 농도가 같은 산과 염기가 같은 부피만큼 뭐야? 반응하면 그때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25번. 자, 925번은 이제 문제를 풀 때도 매우 중요한 거여서 물분자수하고 혼합용액의 액성, 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걸 기억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한계 반응 물이다 라는 개념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는 뭘 결정하는 거냐면 산염기 중화 반응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라는 물이 생기기 때문에 한계 반응물은 이 둘 중에 양이 뭐 한 거야? 양이 적은 거야. 그래서 양이 적어서 뭘 결정하는? 생성되는 물의 양을 결정하는 걸 보통 우리는 한계 반응물이다 라고 부르고, 과량이라는 거의 개념은 얘네들이 서로 만났을 때 뭐야? 다 반응을 하지 않고 남아서 수용액의 액성을 결정하는 게 이제 과량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H 플러스 30개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60개 있으니까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개수가 더 적으니까 수소이온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한계 반응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과량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양이 적은 걸 기준으로 물을 설정하면 되니까, 양이 적은 걸 기준으로 물을 설정하면 물은 30개 생기는 거니까 1, 2, 3번 중에 답이 되고, 반응하고 나면 OH-가 30개 남는 거잖아. 그럼 액성, 혼합용의 액성은 뭐가 된다? 자, 염기성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한계 반응물과 과량의 개념을 기억하면 이게 2학년 올라가서 이제 화원을 할 때도 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뭐 그때도 같이 적용을 해보면 되겠지. 됐죠? 이해되지 얘들아? 뭐 어려운 거 지금 푸는 거 아니니까 어려운 거부터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어려운 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26번에 표와 같이, 자, 밑줄 한 번만 그어주세요. 뭐냐면 같은 농도가 같다 이렇게. 그래서 농도가 같다는 거의 표현, 그러니까 화학에서 농도라는 거의 표현은 어떤 전체에 뭐가 있었을 때, 용액이 있었을 때 그 용액 안에 용질을 몇 개를 집어넣냐, 그 개수를 표현하는 게 이제 농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농도가 같다라고 표현하면 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뭐하다?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때 얘기했듯이 만약에 내신 시험 문제 풀 때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농도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별 의미 없이 부피를 다 뭘로 바꿔서 표현하면 되냐면 개수로 바꿔서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예를 들면 HCl이라는 게 있었을 때 내가 요걸 이제 물에 집어넣으면 얘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형태로 뭐가 되는 거야? 이온화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얘를 하나 집어넣잖아. 그럼 하나 집어넣으면 얘가 하나 나오고 얘가 하나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쵸?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얘는 뭐 한다? 얘는 존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면,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문제를 쭉 달아서 풀을 텐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만약에 HCl을 넣을 때 얘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나온다고 치면 농도라는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얘를 몇 개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HCl을. 근데 HCl에 넣는 거의 개수는 누구로 생각하면 되냐면 Cl 마이너스의 개수를 갖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H 플러스는 집어넣으면 반응에서 개수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얘를 몇 개 집어넣으면 그거에 뭐야? 반응하지 않는 이제 구경꾼 이온이 Cl 마이너스. 요게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부피를 개수로 바꾸라는 거는 얘를 그냥 HCl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NaOH 50개, 40개, 30개, 20개, 10개 이렇게 넣었다고 치는 거잖아. 그럼 그랬을 때 머릿속으로 봤을 땐 Cl-가 10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이제 당연히 H 플러스 몇 개 들어가는 거야? 10개 따라서 들어가겠죠. 개수를 이제 어떤 거 값을 기준으로 좀 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혼합용액 중에 온도가 가장 뭐한 지점을 고르라는 거는,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고르시오 라고 하는 거는 생성된 물의 양이 뭐야? 가장 큰 거를 고르면 돼. 근데 이제 이거 화원 심화할 때 이제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원래 어떤 혼합용액에 우리가 온도라는 걸 계산하려고 하면 원래 정확하게 치면 부피도 고려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건드기 시작하면 니네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얘기할 테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지금 요 통과에 있는 거는 그냥 부피가 다 똑같은 것들이니까 뭐 그냥 푸셔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생물을 보면 되니까
생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양이 작은 거 기준으로 생긴다고 보면 되니까 얘는 10에 50이니까 얘 10개 들어가고 얘 50개 들어가니까 얘는 물은 10개. 얘는 작은 거 기준이니까 20개. 얘는 30개. 얘는 다시 작은 거 기준이니까 20개. 작은 거 기준이니까 10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다라고 하는 지점이 물이 뭐하니까? 물이 가장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온도가 뭐하다? 온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통합과학 문제를 다루잖아. 그러면 거의 한 90% 넘는 한 99%는 다 농도 같은 거야. 근데 조금이라도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그때는 농도가 다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농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서 혼합 용액 중에 온도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물이 제일 많이 생긴 거를 이제 딱 찾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29번을 가서 좀 새로운 걸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이런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산과 염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흔히 보는 산과 염기는 어떤 전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냐면 양이온의 개수랑 음이온의 개수가 뭐야? 항상 똑같아요. 알았지? 개수가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개수가 똑같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풀리는 게 있고 풀리지 않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치면 이게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번에 산화환원 할 때 선생님이 설명하고 한 적이 있는데 뭐가 똑같은 거냐면 반드시 전하량의 총합이 서로 똑같아요. 알겠어요? 전하량의 총합이 똑같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얘하고는 좀 다르게 써보면 얘는 H 플러스에 그 다음에 Na 플러스에 그 다음에 SO4 E 마이너스에 뭐가 되는 거야? H 플러스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서로 뭐하면 반응을 시키잖아. 그럼 얘네들 반응시키면 현재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뭘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경근열로 작용하기 때문에 요거 한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반응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개수는 서로 뭐하다? 개수는 서로 같지만 전하량의 총합이 뭐하지 않는다? 맞지 않아. 이렇게 돼요. 왜냐면 얘는 하나가 있지만 얘는 몇 마이너스니까 이거 뭐야? 하나가 있지만 얘는 2 마이너스고 얘는 전하량이 얼마니까? 1 플러스이기 때문에 음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이 양이온의 전하량의 총합보다 뭐하다? 더 큰 결과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하고 얘네들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애들이 뭐 한다고 치면 반응을 한다라고 치잖아. 그럼 이런 애들이 반응한다고 치면 전하량의 총합을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스케일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여기 하나가 뭐야? 하나가 있고 얘가 0인 거지. 이렇게. 되세요? 개수가 아니고 이거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의 액성은 얘하고 뭐 했을 때 반응을 했을 때 H 플러스가 남기 때문에 요 놈의 액성은 산성이 되고, 자, 여기 있는 표현을 써볼게. 여기 있는 표현을 쓰면 이 그림에 할 때 얘의 전체 부피가 얼마다? 얘 전체 부피가 10ml고 얘도 전체 부피가 얼마인데? 10ml잖아. 이렇게. 근데 얘는 그림상을 봤을 때, 자, 잘 보세요. 그림상을 봤을 때 H2SO4 몇 개 넣은 거야? 저 그림은? 지현아, H2SO4 몇 개 넣은 거야? 저 그림에. 어?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이 그림을 보라고. 이 그림을 보면 H2SO4 몇 개 넣은 거야? 한 개. 항상 구경분열 개수를 헤아리라. 알죠? 그러면 H2SO4를 한 개 넣고, 그 다음에 뭐다? NaOH 뭐야? NaOH 한 개 넣은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는 같아? 농도는 똑같지. 그죠? 농도는 똑같은데, 만약에 이런 애들처럼 1 플러스에 1 마이너스짜리면 농도가 똑같으면 들어가 있는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냥 풀면 되거든?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농도는 같지만 여기 있는 요 산은 여기는 염기하고 비교할 때 하나 집어넣으면 수소이온이 몇 개 나오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2개 나오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얘를 완전히 중화시켜서 없애려고 하면 NaOH를 몇 밀리리터를 넣어야 되는 거야? 20을 넣어야 돼요. 그치? 그렇잖아.
요 수치로 보면 이렇게 농도는 똑같아. 근데 얘는 하나 집어넣으면 H 플러스가 몇 개 나오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2개 나오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땐 10ml에 1리터 1개 들어가는 NaOH를 2개를 넣어줘야지만 중화 반응이 되겠죠.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가산이나 이가염기가 등장하는 문제는 개수가 같다라는 형태로 문제를 풀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화원할 때 이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기억 보시면 다에서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페놀프탈레인의 색 변화가 무무빨이에요. 그래서 산성에서 무색, 중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 뭐가 된 거야? 빨간색이 되겠지. 근데 얘는 액성이 지금 보니까 지금 액성이 산성이기 때문에 붉은색이 아니고 무색이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니은 다에 나를 얼마를 더 넣는데 10을 더 넣는데 그럼 10을 더 넣으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게 10ml 더 들어오면 한 개가 뭐야? 한 개가 더 들어오겠지.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더 들어오면 요 식에서 봤을 때 요게 몇 개가 돼? 요게 2개가 되죠. 이렇게. 그럼 이러면 양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이랑 음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이 뭐하니까?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이건 없어야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액성은 뭐가 된다? 액성은 중성이니까 중성일 때 pH는 몇이 나오냐면 자 7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선지에 얘하고 반대 생성되는 염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1 플러스고 얘는 얼마이기 때문에 2 마이너스 때문에 얘네가 반응해서 이용결합 물질을 만들려면 얘가 2개가 필요했죠. 그래서 Na2SO4 이렇게 표현해서 써야지 맞겠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니은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는 할 게 없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갑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아니다 미안해. 요 933번 하고 갈게요. 933번. 자, 933번 보시면 그림은 묽은 염산 10과 수산화팀 수용액 10이 들어가 있는 이온을 뭐한다? 모형으로 나타냈대. 그러면은 지금 이 모형상으로 봤을 때 색깔이 없는 게 양이온이고 색깔이 있는 게 뭐다? 음이온이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요 하얀 색깔 갖는 게 양이온이니까 이게 H 플러스고 요게 자,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색깔이 없는 요 네모가 뭐가 되냐면 양이온이니까 Na 플러스가 되고 없는 게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뭘 표현할 수 있냐면 농도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 농도. 자, 얘를 잘 보시면 얘는 지금 얼마에 10ml에 항상 구경꾼 이온으로 개수를 그냥 세시면 돼요. 몇 개 있다? 자, 2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10ml에 자, 구경꾼 이온의 개수를 뭐야? 헤아려서 세니까 몇 개다? 3개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얘네들의 뭐야? 이게 얘네들의 농도야.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얘 얼마랑 얘 15랑 얘 얼마를 10을 섞으래. 그러면 똑같이 H 플러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자, OH 마이너스다 라고 했을 때 얘는 10ml에 2개 들어가 있으니까 15ml면 몇 개 들어가야 돼? 3개. 그지? 그러면 3개가 들어갔으니까 자, 얘가 몇 개다? 자, 얘가 3개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개수를 일단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NaOH 수용액 얼마를 넣었으니까 10ml 넣었으니까 역시 얘 10ml 넣으면 몇 개 들어가니까 3개 들어가니까 얘가 3개다 이거지. 그럼 이미 이제 이거 써놓은 것 때문에 양이온의 개수랑 음이온의 개수가 뭐야? 같죠? 그지? 그럼 양이온의 개수랑 음이온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 놓으면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자동으로 없다는 얘기지. 어차피 뭐 할 수 없으니까. 자, 공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HCl15와 NaOH 수용액 10을 섞으면 액성은 뭐가 된다? 자, 중성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됐죠? 그럼 이제 다시 여기서 물어보는 게 네모잖아. 그럼 네모니까 뭐다?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세모잖아. 세모. 자, 세모는 뭐야? 세모는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얘는 지금 액성이 중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Cl-는 3개 있지만 OH-는 없으니까 1대 1이 안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액성은 중성이기 때문에 무엇만 존재한다? 자, 구경꾼 이온만 존재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TB 용액이니까, BTB 용액. 재현아, BTB 용액 색변화 뭐야? 왜? 당황하지 말고. 재현아, 색변화 뭐야? 이것도 왜 다 몰라, 왜? 예은아, 색변화 뭐야? BTB. 노초파. 노초파. 알았죠? BTB 용액이 노초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산성에서 뭐다? 노란색. 그지? 그 다음에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액성이 뭐니까? 액성이 중성이니까 이제 초록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색 변화도 좀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뭐 선지 중에 하나가 물어볼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933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세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서 936번을 봅시다. 자, 936번을 보면 그림은 묽은 염산 20ml와 수산화춘 수용액 10ml를 혼합한 용액에 들어가 있는 이온을 뭐한다? 자,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보면 자,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일단 뭐가 있다? Na 플러스가 한 개 있어. 항상 그냥 구경꾼 이온을 먼저 잘 세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Cl-에 몇 개 있냐면 자, Cl-가 3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다 일가이기 때문에 양이온의 개수랑 음이온의 개수랑 똑같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가 3개 있으니까 몇 개 있어야 돼? 자, 2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지. 그럼 얘들아 이렇게 치면 물이 생길 거 아니야. 이 중화반응에 물이. 근데 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이 뭐한 거 기준으로 생기니까 양이 작은 거 기준으로 생기니까 여기 Na 플러스가 몇 개 있으니까 하나 들어온 거잖아. 그럼 그냥 그거 기준으로 뭐야? 그거 기준으로 그냥 물이 한 개 생겨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제 양이 적은 거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농도를 생각할 수 있거든.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얘는 20ml에 Cl- 개수 헤아리니까 몇 개 있고 3개 있는 거. 그 다음에 수산화튬은 10인데 10에 몇 개 있는 거야? 자, 하나 있다. 여기 이제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선지에 생성된 물 분자수 몇 개냐? 하나.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은 부피 속에 들어가 있는 전체 이온이 있어. 자, 내신 시험 문제 풀다가도 이런 보기 되게 잘 나오는데 이런 보기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 말은 길게 써있지만 결국 화학에서는 이제 농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농도가 더 진하냐? 그래서 하나는 20에 3개 있고 하나는 10에 하나 있잖아. 그럼 분모를 스케일을 맞추면 비교하기가 편하거든. 그렇죠? 그럼 얘는 20에 3개 있고 얘는 10에 하나 있으니까 밑에 분모를 스케일을 맞추면 얘를 2로 만들면 20에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HCl이 NaOH보다 농도가 뭐하다? 농도가 더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선지에 자, 수용액, NaOH 수용액 20을 넣으래. 그러면 20을 넣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20을 넣으면 몇 개가 들어가야 돼? 2개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지? 그럼 2개가 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얘가 2개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몇 개가 되니까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3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얘는 수용액이 뭐야?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이 생기면서 뭐가 된다? 중화반응을 완전히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20을 더 넣으면 혼합용의 액성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액성은 중성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하면 되겠지. 되죠? 그래서 뭐 선지상으로 봤을 때 답은 이제 몇 번만 가능하냐면 이제 뭐 1번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938번. 문제가 많아서 좀 띄엄띄엄씩 풀어야 돼. 자, 그림은 일정량의 수산화팀 수용액이 들어가 있는 비커에 그거랑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었을 때 혼합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의 수를 뭐한다? 나타냈다. 그럼 이제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어차피 이런 이온의 개수에 대해서 뭐 하기 때문에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얘네들이에요. 알지? 항상 구경꾼 이온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먼저 들어가 있던 게 수산화튬이고 거기에 이제 묽은 염산을 조금씩 뭐 하고 있는 거야? 묽은 염산을 조금씩 가해주는 거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 있는 수산화튬의 나트륨 이온은 개수가 뭐야? 개수가 계속 일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B가 개수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Na 플러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어주면 얘가 자꾸 뭐 하는 거야? 얘가 자꾸 들어가니까 얘의 개수는 뭐 하겠어? 늘어나니까 개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애는 Cl-가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남는데 A는 개수가 뭐 하는 거야? 점차 줄다가 뭐 한다? 사라지니까 얘는 처음에 과량으로 존재하는 OH-가 되겠고, 그 다음에 D는 없다가 뭐 하기 때문에 없다가 늘어나니까 뭐가 된다? 얘는 H+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물어본 게 이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을 쓰시오 라고 했거든. 알자이온 반응식이니까 실제로 반응하는 애들을 쓰는 거니까 H 뭐랑 H+랑 OH-랑 반응해서 H2O가 될 때가 알자이온 반응식이겠죠. 그 다음에 A하고 D에 해당하는 이온의 식을 쓰라 했으니까 이제 지금 표현한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지. 그리고 결국은 이 그래프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원래 이제 배운 것처럼 똑같이 생각해보면 요 지점이 뭐가 되냐면 두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뭐야? 같아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딱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중화점이 되고, 그래프를 잘 관찰하면 중화점에는 Na+하고 Cl-밖에 없기 때문에 이온이 몇 종류 있다? 두 종류만 있는 거죠. 이렇게 돼. 그지? 그럼 여기는 중화점일 때 이온이 두 종류가 있는 거고, 이 중화점을 경계로 여기 전에는 Na+도 있고 Cl-도 있고 뭐도 있는 거야? OH- 있으니까 중화점 전에는 이온이 몇 종류 있다? 세 종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넘어서 이제 H+를 계속 가하면 더 이상 H+가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또 뭐가 되냐면 여기가 다시 또 세 종류가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개수를 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일 처음에 찾아봐야 될 게 종류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알았지? 어떤 지점에 이온이 몇 종류 있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938번이 이제 빈출 유형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표현이 이제 그거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939번은 똑같은 형태의 문제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은 수산화듐 수용액 40ml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어서 혼합용액에 들어가 있는 이온수를 쭉 표현해서 나타냈다 이거야. 뭐 조금이랑 같이 생각하면 되니까 A하고 B는 A는 늘어나고 B는 뭐 하니까 일정하니까 뭐 한다? 자, 구경꾼 이온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C하고 D는 이제 서로 뭐 하는 거야? 서로 반응한 알자이온이니까 반응해서 뭐 한다? 자, 물을 생성한다. 이렇게 되겠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어느 지점이냐면 가란 지점을 지금 물어봐요. 가란 지점. 그럼 이제 가란 지점을 물어보니까 뭐 이런 수치를 그냥 가정을 해볼게. 그러니까 여기 값이 안 써 있으니까 처음에 내가 얘를 자, 이만큼 넣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알았지? 수산화듐 40에 2N만큼 넣었다고 쳐. 그럼 40에 2N만큼 넣었으니까 Na+는 계속 몇 N만큼 있어? 자, 2N만큼 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할 때 이제 묽은 염산을 조금씩 가하다 보면 묽은 염산이 얼마가 들어갔을 때 40이 들어갈 때 두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같으니까 HCl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HCl도 40ml에 몇 개? 2N개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얘네 둘은 농도가 뭐하는 애들이야? 농도가 같은 애들이겠지. 되죠? 그러면 가지점을 보면 가지점은 HCl을 40이 아니고 몇을 넣었기 때문에 20을 넣은 거야. 지금 딱 절반만큼 넣은 거지. 그죠? 그럼 40에 2N이 농도인데 20을 넣었으니까 뭐만 있는 거야? N만 있는 거지. N. 그죠? 그러니까 얘가 N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2N이고 얘는 N이니까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얘가 N개 남고, 그럼 물이 몇 개 생겨나면 양이 작은 거 기준으로 물이 생긴다 했으니까 물이 몇 개 생긴다? N개 생긴다. 그냥 이렇게 맞추는 거죠. 네, 되겠죠? 그러니까 3번에 가에서 Na+의 수는 Cl- 개수의 몇 배냐면 2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나에서 완전히 중화된다 그랬으니까 이온이 몇 종류밖에 없으니까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완전히 중화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액의 뭐야? 용액의 pH를 물어봤잖아. 그럼 용액의 pH는
여기는 중성이니까 pH가 뭐고? 7이고 이 가라고 하는 지점은 아직 누가 남아있는 거야? 중화가 되기 전이어서 OH-였기 때문에 얘는 pH는 7보다 뭐 하겠어? 7보다 크겠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D란 지점은 산을 더 넣었기 때문에 pH가 7보다 뭐하다? 작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용액의 pH는 이 지점은 가가 나보다 뭐 하냐면 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틀렸겠죠. 근데 마지막 6번에 같은 부피의 HCl과 NaOH 수용액에 각각 들어가 있는 전체 이온의 수가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것도 물어보는 게 뭐야? 그냥 농도 물어보는 거야. 그럼 둘은 이제 농도가 뭐하다? 같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셔서 940번. 자, 그림은 같은 온도의 묽은 염산 10ml에 수산화탄 수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자, 용액에 들어가 있는 어떤 특정한 이온의 뭐다? 자, 특정한 이온의 수를 이렇게 나타냈대요. 근데 특정한 이온의 수가 점점 뭐 하다가 줄다가 뭐 하는 거야? 사라지는 거지. 그럼 저 X 이온은 뭐라 하면 돼? 응? 그렇지. 지금 묽은 염산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H보다 자, H 플러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는 HCl과 뭐를 NaOH를 반응시키는데 HCl과 NaOH를 반응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가 H 플러스의 개수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 지점이 중화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중화점에서 HCl 10ml에 있는 수소이온과 NaOH 20ml에 있는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서 중화가 된 거거든. 그러면 중화점이라고 하는 지점에는 얘네들이 넣어준 개수가 뭐한 거야? 개수가 똑같은 거야. 알겠죠? 개수가.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중화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얘 10과 얘 20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같으니까 만약에 그냥 편의상 얘네를 똑같이 이렇게 뭐다? 자, n개씩 넣었다라고 치면 얘는 10의 n개고 얘는 20의 n개니까 밑에 있는 스케일을 만약에 20으로 같이 맞추면 얘 20이면 얘는 2n개가 되니까 HCl의 NaOH보다 뭐하다? 농도가 2배 커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시오라 했으니까 일단 답은 그냥 1번에 보시면 가에는 액성이 뭐기 때문에? 산성이기 때문에 이온이 몇 종류 있다? 3종류가 있다. 답이 1번이 있고 그 다음 2번 다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다란 지점을 보면 일단은 Cl-는 처음에 N개라고 잡았기 때문에 Cl-는 계속 몇 개 있는 거야? 계속 N개 있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근데 20의 N개인 NaOH가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더 넣었어? 10을 더 넣은 거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2분의 3n이 돼야 되겠지. 되겠죠? 10이 더 들어갔으니까. 이해되겠어? 그러면 얘가 지금 양이온이고 얘가 이제 음이온인데 개수가 안 맞으니까 뭐다? 얘가 얼마가 더 있다? 2분의 1 n이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거기 써 있는 것 중에 뭐야? 지금 어디 하고 있어? 다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건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얘가 되겠죠. 이제 액성이 염기성이니까 항상 액성이 염기성이면 과량으로 존재하는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자, 전체 얼마를 차지한다? 절반을 차지해야 되지.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자, 얘를 해볼게요. 가란 지점을 보면 Cl-가 몇인데 n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가란 지점은 또 다시 얘 얼마니까? 절반이니까 Na 플러스가 2분의 1 n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양이온이 2분의 1 n이고 음이온이 n이니까 누가 있어야 돼? 얘가 2분의 1 n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 위에는 액성이 뭐다? 액성이 염기성이고 요 아래는 액성이 이렇게 산성이잖아. 그럼 염기성일 때는 과량이라는 게 Na 플러스가 과량이니까 전체에 딱 얼마를 차지하는 거야?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액성이 뭐니까? 산성이니까 산성의 구경꾼이온 Cl-가 또 전체에 얼마를 차지한다?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수업할 때 선생님이 표현해 줬는데 이렇게 생긴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느낌을 하면 얘가 전체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니까 요게 이제 과량으로 존재하는 구경군연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일 많은 거는 CL-가 아니고 Na+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가하고 다 중에 이제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 물어본 거잖아. 그럼 이제 중화점에서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자, 나가 중화점이니까 나가 온도가 뭐하다? 온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X이온은 중화 반응에 뭐야? 참여하는 거지. 개수가 주니까 중화 반응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5번 HCl하고 NaOH 농도는 조금 전에 이제 표현했던 것처럼 농도가 같은 게 아니고 농도가 서로 뭐하다? 자,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42번. 자, 942번 보면 그림은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춤 수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생성된 물 분자수를 나타냈대. 그럼 이제 물 분자수가 막 중화 반응을 통해서 늘어나다가 나 이후에는 더 이상 물 분자수가 늘어나지 않는 걸로 봤을 땐 결국 나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중화점이다. 그래서 중화점을 찾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물 분자수가 증가하다가 물 분자수, 그러니까 생성된 물 분자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자, 그 지점이 이제 중화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해 보시면 혼합용액의 온도를 물어봤으니까 혼합용액 온도 다하고 어디를 물어봤어? 나를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가 중화점이니까 여기가 온도가 제일 뭐야? 높고 여긴 다시 온도가 뭐 해야 돼? 떨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용액을 넣어주는데 물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도는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혼합용액 온도는 다가 나보다는 낮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 니은에 가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대면 가는 액성이 뭐기 때문에? 산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 혼합용에 들어가 있는 Cl- 개수. 자, 혼합용에 들어가 있는 Cl- 개수는 계속 뭐 한 거야? 계속 똑같이. 그죠? 가나 나나 다나 처음에 들어간 양 그대로 있는 거지. 이유는 이제 구경꾼 이온이니까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되죠? 자, 이제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43번. 자, 943번 보시면, 자, 그림은 일정량의 수산화칼륨 수용액에 자,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었을 때 생성된 물 분자수를 차례대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 자체는 KOH가 있는데 거기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으면서 생성된 뭘 보는 거야? 생성된 물을 보는 거야. 근데 잘 봤더니 다와 라를 비교했더니 생성된 물 분자수가 서로 뭐하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논리가 KOH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 누구를 HCl을 조금씩 집어넣는 거야. 그럼 조금씩 집어넣으니까 이제 중화 반응하면서 물이 점점 생기다가 중화점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물이 뭐한다? 생성이 되지 않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화점을 찾은다고 치면 다가 중화점이겠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다? 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요 중성을 기준했을 때 가하고 나는 아직 중화가 뭐 있기 때문에 덜 되기 때문에 과량이 아직 KOH니까 가하고 나는 액성이 염기성이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중성이면 이제 그 다음은 HCl을 더 많이 넣기 때문에 이쪽이 액성이 뭐가 되냐면 이쪽이 액성이 산성이 되겠죠. 되죠? 자, 그럼 이랬을 때 되게 잘 나오는 보기인데, 기억에 가에 아연 조각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냐 나오는데, 원래 금속을 집어넣었을 때 수소기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건 이제 누구에 관한 성질이냐면, 이건 대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는 물질의 성질이죠. 그럼 가는 액성이 뭐기 때문에? 가는 액성이 염기성이기 때문에 산의 성질을 띠지 않으니까 아연 조각을 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니은 나하고 라를 섞으면 중화 반응을 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나는 액성이 염기성이고 라는 액성이 뭐니까 산성이니까 당연히 섞으면 뭘 한다? 자, 중화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디귿에 가하고 라 중에 혼합용의 온도가 제일 높은 쟤는 이제 중화점에서 제일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다 지점에서 온도가 제일 높아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 야, 니네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진지하냐 오늘? 야, 이렇게 지루해서 우리 3시간 동안 할 수 있겠어? 자, 944번. 자, 944번 보시면 그림은 묽은 염산 10ml에 그
그거하고 농도가 뭐다? 농도가 다른 수산화팀 수용액을 10리터 넣었을 때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뭐다? 자, 이온수의 비율을 나타냈어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아, 이온이 몇 종류 있다? 이온이 3종류 있다. 이렇게 돼. 그럼 이온이 이제 3종류가 있어. 그럼 이온이 3종류가 있는데, 잘 보시면, 가가 이 전체의 얼마를 차지하는 거야?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이 가라고 한 놈이 이제 과량으로 존재하는 뭐가 되겠어? 이제 구경분 이온이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요걸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여기에 뭐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 지금 Na 플러스에서 양이온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쪽이 뭐가 돼야 되고, 이쪽이 양이온이 돼야 되고, 이쪽이 뭐가 돼야 돼? 이쪽이 음이온이 돼야 돼. 왜냐면 지금 여기서 할 때 비율이 2에 1에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가 돼야 돼? H 플러스가 되고, 그럼 가는 뭐가 된다? 가는 Cl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요렇게. 이래야지 양이온의 개수랑 음이온의 개수가 뭐하다? 같다. 그럼 이제 농도를 계산할 때는 항상 구경분 이온 개수로 헤아리면 되니까 묽은 염산은 10ml에 몇 개 들어가 있고 2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수산화팀은 10ml에 몇 개 넣었다? 자, 1개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혼합용의 액성, 그러니까 뭐다? 산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나는 구경분 이온이 아니고 뭐야? H 플러스니까 알자 이온이고, 그 다음 티귿, 혼합용액에 농도가 동일한 NaOH를 20을 더 넣으래. 자, 지금 그러면 현재 스코어,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가 H 플러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자, OH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때, 저 현재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일단 얘가 2가 있죠. 그리고 NA는 요게 1이 있는 거야. 근데 디귿 선지에서 물어보는 게, 아, 농도가 동일한 NaOH를 20을 더 넣으래. 그럼 얘는 10에 몇 개 있는 거니까, 하나 있으니까 20을 넣으면 몇 개가 들어오겠어? 2개가 더 들어오니까 얘가 몇 개가 돼? 얘가 3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가 맞아야 되니까 요게 3개면 요거 2개니까 요게 뭐 해야 돼? 요게 이제 하나가 이렇게 더 남아있어야지. 됐죠? 그러면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더 넣으면 가와 Na 플러스의 개수가 같아지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가는 계속 2개지만 Na 플러스는 몇 개가 되니까 3개가 되니까 이제 개수는 뭐 하지 않는다? 같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딱 944번이 이제 그림이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어떤 이온수의 뭐다? 자, 종류를 표현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자, 945번. 자, 94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시험시험 하자. 자, 그래서 945번 보시면, 자, 그림은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서 이제 비율들을 이렇게 쭉 뭐 하고 있다? 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요거에 있는 것 중에 pH가 제일 작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pH가 제일 작은, 그러니까 숫자가 작다는 건 H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숫자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서로 개수가 같으면서 뭐만 있으니까 구경군이온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pH 몇으로 잡으면 7로 잡으면 이쪽은 아직 OH- 있으니까 7보다 큰 거고 이쪽은 지금 H 플러스가 있으니까 7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pH는 D가 제일 작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 D는 Na 플러스의 개수잖아. 그럼 Na 플러스는 처음에 들어가 있는 그놈의 개수를 계속 뭐 하는 거야? 유지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Na 플러스의 개수는 그냥 A나 B나 C나 D나 뭐 하다? 다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에 Cl-의 개수는 D하고 B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Cl- 개수를 우리가 그냥 비교하면 되는데 그럼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기준은 항상 무슨 점이? 중하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지? 그럼 여기서 그냥 편의상 HCl 몇 번 넣었으니까 2번 넣었으니까 여기에 얘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여기에 몇 개 있다? 자, 2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Cl-의 개수를 이제 D하고 어디를 물어봤으니까 B를 물어본 거잖아. 그럼 D하고 B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B는 Cl- 요거하고 비교할 때 여기 한 번 더 넣은 거니까 여기 몇이 있는 거야? 1이 있고 여긴 여전히 2니까 얘가 이제 1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면 Cl- 한 번 뭐 했어? 더 넣었지. 그러니까 얘가 몇이 되고 3이 되고
여전히 얘는 2니까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율이 조금씩 변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CL-는 D가 이제 B의 몇 배냐? 이렇게 하면 이제 3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리을 때문에 이 문제 푸는 거거든. 리을 때문에 이 문제 푸는 건데, 혼합용액에 전류를 흘러 주었을 때, 전류의 세기가 제일 뭐한 지점이냐면, 전류의 세기가 가장 약한 지점이 어디냐? 이거거든. 그렇죠? 전류의 세기가 제일 약한 지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어떤 걸 갖고 이 문제를 풀면 안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얘는 이온의 개수만 헤아려서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전류가 흐르는 건 누구 때문에 흐르는 거니까 이온 때문에 흐르기 때문에 그럼 뭐 이온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겠지 이 생각을 보통 한단 말이야. 근데 원래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처음에 염기가 있을 때 거기다 산을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럼 염기에 산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중화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수용액 안에 전체 이온의 수가 바뀌지 않아. 왜냐면 여기 지금 써보면 처음에 얘가 2가 있으면 2가 있거든. 근데 얘가 얘를 집어넣어도 2 있고 1이 있고 1이 있어. 그럼 다시 2하고 2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온의 개수를 갖고 단순히 전류의 세기를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언가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거요. 부피야. 부피분의 이온의 개수를 뭐 하는 거야? 헤아렸을 때. 알았지? 부피분의 이온의 개수를 헤아렸을 때 이온의 개수는 계속 똑같지만 부피가 자꾸 부피가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 왜냐면 기존에 일정한 양의 수나트륨인데 거기에 산을 막 갖다 붓는 거니까 부피가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온의 개수는 일정한데 부피가 늘어나니까 이 전체 값이 전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 뭐 하는 거야? 전류의 세기 줄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전류의 세기 이렇게 줄어. 그래서 줄었다가 중화 반응이 뭐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다시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요. 그렇지?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건 어차피 반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온을 넣어주면 그 넣어주는 것만큼 뭐 하는 거야? 이온의 개수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방법이 있고 이게 약간 거시기 하잖아. 이게 거시기 하면 이걸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하거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나머지 다른 이온에 비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한 5만 배 정도 더 세. 이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전류의 세기가 이렇게 뭐 하고 있어? 줄잖아. 줄어드는 거에 제일 큰 이유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큰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점점 뭐 하는 거야? 줄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준다라고 보면 되고, 그럼 여기서 왜 다시 늘어요? 라고 하면 뭐 하는 거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좋은 H 플러스가 뭐 하기 때문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 는다 이렇게 하면 그냥 편해. 그래서 선생님이 뻥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봤을 때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나머지 이온들에 비해서 전류를 흐르는 능력이 큰 게 분명히 맞아. 그래서 그냥 이 논리를 갖고 생각하셔도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도 이제 전류의 세기가 제일 뭐한 지점, 낮은 지점이 중화점이 돼요 라는 거를 원래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추가로 해서 하나 더 기억을 하시면 이제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 선지에 혼합용액에 전류를 흘러 주었을 때 A하고 C 중에 전류의 세기는 중화점이 C니까 그 지점이 가장 뭐하다? 자,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4번 이제 기억, 디귿, 리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루하니까 좀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좀 시험시험 할게요. 어쨌든 오늘 이거 다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시 어려운 거 하니까